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뵌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안성기 선생님인데요. 안성기 선생님은 신경과 전문이시죠? 예, 그리고 대한미래의학회 학술이사신데 특별한 얘기를 하러 오셨어요. 예. 유산균 얘기는 맞는데 나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예. 안성기 배우요? 네. 보신 분은 오는 줄 알았지만 반갑습니까? 네. 배우 안성기 닮으셨다고 또 뭔가 느낌이. 예. 유산균을 알려면 보니까 그 유산균의 우리 장의 생태계부터 알아야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이제 핫한 이슈인데 네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오늘 깊이 있게 좀 한번 들어가 보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유산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네네. 만약 이제 끝을 못 맺으면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네. 방송에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예. 출연료만 주면 예. 출연료 없어요. 그러면 예, 자, 인사해야죠. 네. 우리 부부장 동지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 유일한 중국인. 예. 이름을 밝히세요. 우리 윤미령입니다. 예. 네, 미령이. 임메일린. 네. 예. 사는 곳은요? 사는 곳은 서울. 서울. 네. 서울대 앞에. 네, 중국이 아니에요. 예. 네. 사는 곳은 한국입니다. 말씀 아주 예. 잘하시네요. 예. 우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센트럴 요양병원의 진료부장으로 계시고 임상영양학과 강사시고 대한정주의학회 학술이사시고 대한비만 미용치료학회 학술이사시고 대한미래학회 학술이사 주로 학술 담당이시네요. 아니 그 외모하다니 그냥 주로 공부하는 감독을 많이 하시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의학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근데 계시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유산균도 어려운데 또 네. 갑자기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가 또 나오니까 들어보면 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좀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하다면서요. 네. 지금 알면 빨리 알수록 좋다.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예. 제가 글쎄 이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가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생물학과 의학의 분야에서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 물리학의 그 양자 물리학 정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야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됐고 사실 아직 초입에 있고 나오는 많은 결과들이 약간 정확하거나 뭔가 딱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불확실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나 스토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의학과 생물학의 시사하는 바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몸에 의학에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컨셉하고 맞게 함께라는 말이 키워드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 함께가 참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의학의 대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 하나 그것만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인간의 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치료하려고 했던 것이 의학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의 몸이 우리 몸 하나가 아니라 바로 미생물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공생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연구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을 사실은 우리 몸과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저희 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공생을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죠? 네. 예.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입니까? 아니면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단 뭐 용어 자체를 먼저 정의를 네. 하자고 하면 일단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일단은 마이크로. 예, 현미경을 저희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로는 그런 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란 뜻이고 바이오는 생명,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 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전체를 뜻하는 맞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놈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크로모좀, 염색체 할 때 그 뒤에 크로모좀, 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학렬이시구만, 얘들은. 네. 그래서 뭐 게놈이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들의 전체.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작은 생명체들 전체. 통합적인 그런 개념을 마이크로바이옴. 근데 요놈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란 거죠. 그렇죠.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 몸 안에 그렇게 이런 미생물들, 흔히 얘기하는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우리 몸에 사는 균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균 배양이나 아니면 염색을 통해서 있는 균들만 볼 수가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네네, 그렇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 보는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다르게 변한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유전체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열게 된 계기가 사실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대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갑자기 등장한 게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무슨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렇죠. 프리시전 메디슨을 강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확 핫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사실은 너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가 됐었고, 그런데 이 기술 자체는 너무 많이 발전돼 있고 이걸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지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엄청난 연구비가 지원이 되면서 사실 이제 방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팩트 체크가 있는데요. 이 팩트 체크의 장을 펴면 테니스 코트 면적이다. 이 우리 사람의 장을 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보통 이제 저희가 소장,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조업을 많이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소장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몸의 소장 구조가 사실 이제 굴곡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접혀진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굴곡이 있고, 마이크로 빌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굴곡이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쭉 펴서 표면적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테니스 코트 정도의 면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또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핫하죠, 면역.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면역계가 주로 이제 뭐 그 임파선이나 흉선이나 아니면 골수 같은 가장 중요한 뭐 면역 시스템, 면역 조직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장에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그 외부 환경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가 사실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사실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거나 저희가 마찬가지죠. 다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표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장이고 외부와 가장 접촉 면적이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당연히 면역 시스템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방어할 때 스킨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피부는 사실 우리가 면적으로 치면은 한 2제곱미터 스퀘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의 그 표면적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이 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숫자나 림프 조직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하면 실제로 한 70% 정도가 소화 시스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그 식이섬유를 장에서 네. 하는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신경과다 보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물질들을 신경, 특히 뇌나 아니면 신경계통에서 제일 먼저 찾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저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우울증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면역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도 세로토닌 아니면 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수용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역할들이 그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세로토닌 양이 뇌보다 장에서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호르몬이 장에 많다. 그럼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뱃속이 편안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예, 효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그래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 장에 바로 미생물들이 예. 가득 산다는 예,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예. 아이고 미생물 보면 왠지 좀 오랜만입니다. 예, 예.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래서 보이는데. 그동안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항상 세균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세상에 저희 몸에 있는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아이고야 지저분한 게 우리 몸에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끔찍한데요. 무게도 한 2kg 나간답니다. 무게만. 무게만요? 미생물뼈만 한 2kg 체중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죠. 이영 교수님은 좀 더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세균을 2kg씩 들고 다니는 줄 내가 미처 몰랐네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절에서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하나의 장기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죠. 저희가 뇌 키로 무게가 1,400g인데 네, 간의 무게나 네. 뭐 이런 것들과 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네. 미생물 한 시스템이네요, 완전히. 네, 그렇죠. 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미생물 안에 유산균들 있고 뭐 그렇죠. 진짜 세균도 있고 그죠 온갖 네, 바이러스 그렇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일단은 그 미생물 뭐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그 작은 그래서 그냥 지금 네.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실은 바이러스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 아니면 작은 뭐 원핵 생물들까지 그 작은 진핵 세포 생명체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는 있겠고요.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게 세균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그 전체 세균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중에서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애들만 저희가 유산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균이랑 여성들 먹는 유산균 질유산균이랑 많이 다른 뭔 말이죠 이게? 이 부분은 이게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질유산균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사실 질 안에도 있어요? 네, 질 안에 우리가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네네. 그 대표적인 유산균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제 질 안입니다. 아, 그리고 네. 걔네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 질 안에 산도, pH를 맞춘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균들이 산이니까, 잘 살지 예. 못하는 그 유산균이랑 그런 질유산균이랑 환경을 다른 건 많이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유산균.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포함하는 좀 더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들 균을 전체를 다- 뜻하는 것이고 네. 보통 이제 질유산균이라고 제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의 균들을 가지고 질에 만든 주로 거주하시는 제품이겠죠. 네. 거주하는 유산균들을 다니자님 되게 잘 아시네요. 저는 저런 게 있는 거. 질유산균 먹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온 것들이 그래. 있었습니다. 예, 유산균이 질적용으로 나온 것도 열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열일 더하는 것 저 같은데. 여기서 예. 열일하고 있어요. 이 뒤에 여성분은요, 이제 우리 방송을 중국에 송출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예.
중국으로도 네. 진출합니다. 네. 방송 연습생. DNA 양도 100배다. 와, 아이가 굉장해요. 100배에서 1000배 정도까지 1000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이게 유산균이 그만큼 중요한데 얘가 흔들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얘들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게 네. 지금은 장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예.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유산균하고.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유산균한테도 영향이 갑니까? 소화가 안 되면 유산균한테도 영향이 가고 유산균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사는 균들이 안 좋으면 우리가 역시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니까 서로 주고받네. 서로 예. 주고받는 거죠. 거기다가 뭐 소화불량하면 머리 아프고 이게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요? 네? 네, 이제 저런 여러 가지 네. 증상들을 설명하는 큰 개념이 뇌장축이라고 하는 네. 개념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저희가 의학 교육을 배울 때는 하나씩 다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하나씩 연결하는 계통별로 개념들. 연결해서.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장과 뇌는 아주 직접적으로 네.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내축이에요, 내장축이에요. 그건 뭐 부르기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별풍선을 메밀 무렵? 메밀 필무료. 메밀꽃 필무렵. 메밀면 필무료. 메밀면 필무렵. 제 고향이 그 봉평 메밀꽃 아, 필무렵. 그렇습니까? 예, 아이 그레이트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이 꼭 나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유산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내균 때문에? 일단은 뭐 큰 이유는 사람들마다 네,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유라고 하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세계적으로 한 3군데 정도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일부 민족만 먹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의 패턴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더 선호하거나 그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지금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이게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떼는 말이에요. 이게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별로 뭐 그런 게 없어진 이유가 요즘은 계속 장내 세균이 바뀌었나요, 그새? 요즘은 사실 그게 아시아인들은 거의 한 98% 정도가 그 우유를 분해하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아이 때는 있죠. 아이 때 없으면 아이들이 엄마 모유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설사하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3살 정도 되면서 네. 그 효소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우유를 계속 주게 되면 그게 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저희는 이제 모유가 딱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유로 넘어가면서 우유를 접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의 아이들은 모유가 끝나도 우유를 계속 지속해서 네, 먹으니까 네, 네. 그런 효소들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유에 설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유산균을 유제품 요구르트와 같이 발효유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문제가 덜 생기는 이유는 요구르트는 그 안에 균들을 넣어서 그 균들이 락타이제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이미 그걸 이미 발효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요구르트나 제품들은 설사가 훨씬 덜한 이유도 그런 균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셨는데 불효자님도 설사하셨나 보다. 예, 밀면 왔다요. 네, 반갑습니다. 라떼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떼는 라떼는 제가 라떼는 마리아라고. 아, 라떼 이즈 홀스. 예. 이 그래픽을 다 준비를 일일이 다 하셨네요. 이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 코스모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지구 찾아보세요. 여기서 지구 보여요? 지구가. 네. 이 그림에 지구가 있어 지금. 어디요? 네? 점이요? 네. 오, 네. 진짜요? 이게 네. 깨달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 예.
왜 찾아야 돼요, 근데? 요게 지구라면 지구래, 요게 네. 요거 지구래. 창백한 저 파란 점 하나가 우리 안성기 선생님 네. 머리 꼭대기에 점 하나 보이는 게 이게 지구죠? 네. 왜 이 사진 여기 보셨어요? 탈세이거 제가 네. 이제 사실은 그 마이크로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작은 미생물들의 우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게 책 제목입니다. 아, 예. 근데 저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린 마골리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생물학자이신데 그분의 첫 번째 남편이 칼 세이건이었어요. 그 칼 세이건이 전 남편이?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자 사진 중에 하나가 이 페일 블루닷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쓴 책이에. 네, 그거는 이제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딱 벗어나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라 돌려서. 그리고 지구를 찍어라 해서 딱 찍었더니 저렇게 파란 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살았던 그 지구가 저렇게 하나의 작은 별거 점뿐이다. 없네. 예. 이 안에서 지지고 먹고 하는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안에서 지금 아프리카 많이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분인가요? 네, 저 옆에 계신 있죠? 할머니가 린 마골리스. 옆에 계신 미인은 누구예요? 네, 옆에 있는 미인은 그 최근에 그래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들과 관계돼서 나온 여러 가지 책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10% 인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0%인가?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저희보다 100배 많다면서요? 아니면 1000배. 개체수가 10배 이상 네.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숫자로만 따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은 10%고 나머지 90%는 미생물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10% 우리의 구성이 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10%에 10%밖에 안 불과하고 된다. 나도 모르는 내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된 거고요. 그럼 동족이네, 세균이랑 우리랑. 예? 어쩌면 동족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로봇이고 네. 세균들이 우리를 조종할 조종하는 가능성도 있는 버러지 거예요. 같은 놈도 아니고 세균 같은 놈이네. 네. 박사님은 세균이 배가 커가지고 너무 많은. 그 여기 마이크로 코스모스라는 책 위에 저 저자를 보면 도리언 세이건이라고 린 마글리스 예, 도리언 그러네. 저기 아들입니다. 아, 칼 그래서 세이건의 아들? 칼 세이건과 마글리스의 아들인데 아. 이제 린 마글리스는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성이 바뀐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알면 좀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재미있는. 세이건네 가족이 좀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은 마이크로코스모스를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를 연구하면서 양쪽에서 야. 대가가 됐고 근데 이 두 가지 책들을 보다 보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좀 미묘하게 겹쳐지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영역이 사실은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합쳐질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적 재산권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그림도 아주 야릇한 그림인데, 네. 예? 이 인간하고 우리의 동족인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하고 예? 네. 근데 비슷하게 이게 진화를. 되게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함께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왔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우리와 같이 사는 미생물들은 같이 그냥 옆에서 같이 왔다는 개념인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개념들을 보다 보니까 서로가 절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같이 적응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서로 떨어져 가는 것들이 이제 두 개가 딱 합쳐져 버리는 개념들이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겹쳤던 게 하나로 돼버렸네, 네. 요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나왔던 제목들의 이 펠로우 트래블러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의 그냥 동반 여행자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앞에 그림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장기다. 이거는 마이크로바의 우리의 잃어버린 장기다. 이런 것들을 우리와 이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네. 개체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개체로 보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10% 인간이 말이 되네.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이 개념들이 이제 홀로바이온트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와 우리 몸과 같이 공생하는 모든 세균들을 다 통으로 하나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연구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의학 자체도 생물학 자체도 연구하는 대상이
이 전체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바이온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네, 요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많이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연구나 아니면 이제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아주 상당히 핫한 개념, 홀로바이옴 아니면 홀로제놈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싱글 에콜로지컬 유닛을 홀로바이언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워지니까 다 나가시면 안 되니까 좀.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네. 예. 보면 이제 이게 우리 몸의 하나의 작은 생명을 위한 집이다. 이게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물학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빈틈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틈.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틈 사이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몸도 사실은 이런 작은 생명체들, 세균들이 살기에 적합한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몸도 부위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땀을 많이 흘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면 거기에 적합한 미생물들이 사는 세균들이 다 패턴들이 좀 달라지게 되죠. 꾀돌이님이 별풍선 10개나 쏴주셨네.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되게 무균, 그러니까 장 말고 우리 배, 속은 좀 무균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수술장에도 이제 균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쉽게 생각하면 뚫려 있는 우리 몸이 하나의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입부터 항문까지는 크게 하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코를 비롯한 호흡기,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는 일부 뚫려 있는 구조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외부와 닿아 있는 곳은 다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한 안쪽은 사실은 균들이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그 안쪽 환경도 사실은 무균적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안쪽은. 그죠? 그런데 정말 놀란 건 혈액 안에서도 균들이 발견되고 어떤 증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내 세균처럼 혈액 속에 늘 사는 마이크로 오르가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매 환자의 뇌조직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해봤더니 전혀 면역 반응이 없이 세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아이들이 세균들이 발견되는 형태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곳도 균들하고 같이 있는 곳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대상포진은 사실 어린 시절에 생겼던 그 홍역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계속 숨어서 살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피부를 통해서 발현되는 게 대상포진인데, 그러면 바이러스는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바이러스보다 좀 큰 세균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릴 때 수도 바이러스. 수도, 홍역이 아니라 수도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도 자리 잡고 이상할까봐 들어와서 사실 저희 몸이 정말 신비하네요 정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내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되게 독특한 미생물들이 살기에 되게 독특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독특하냐라고 제가 이제 예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탄줌 없죠. 비탄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그렇죠. 깜깜하죠. 그리고 비탄줌. 그리고 사실 산소가 입안에서 들어가면서 점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세균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장에 가면 대장은 거의 산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온도가 37도, 37.5도예요. 지구상에 이런 환경은 어디에도 없죠.
여기밖에 장석밖에 없죠. 없다. 그러면 우리 장내에 사는 세균들은 얼마나 독특한 형태의 그런 세균들이 살고 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안 키우고 싶은데 지가 알아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서 아, 여기서 어떡하지? 살고 있는 건데 지금 허락받고 있는 데서 아무런 아니에요. 문제 없이 지금 나도 살고 있다는 말은 네. 서로가 나누면서 공생하면서 지금 살고 네.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가 이제 균형이 맞아. 균형이 맞으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장내에 세균들이 많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유도 이걸 꺼내서 공기와 딱 접촉시키고 또 다른 환경에 두는 순간 여기서 살던 세균들은 대량 멸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배양을 하거나 현미경으로 봐도 여기는 살아있는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멸종시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종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세균들이 많이 산다는 걸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현미경으로 보던 세상에서 유전체로 보는 세상이 열리니까 죽은 세균들도 유전체로는 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뭐 장내 세균 얘기는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좋은 균이 있고. 네, 좀 주로는 악화하는 이제 균이 이렇게 있다고. 병을 일으키는 네. 네. 몇 가지 전염병들. 네. 너무 어려운 얘기는 조금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이신 거죠. 장내 생태계가 현재는 네, 건강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 네, 장 그렇습니다. 생태계가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음식이 따라서 중요하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음식은 사실 저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네. 세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니까 결국은 음식에 따라서 우리 몸에 사는 세균들이 바뀌게 되죠. 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똥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 장내 세균이 주로 사는 데가 대장 쪽입니다. 네. 가장 많이 사나요? 네, 대장 쪽이 가장 그러니까 많습니다. 대장 쪽에 똥 있는 게 속에서 살고 똥이 네. 똥 속에 사는 이게 뭐 우리는 똥이라고 하겠지만 세균들한테는 저게 다 먹이죠. 목이에요. 네. 사실 똥에서 저기 수분을 다 빼면 저 안에 반은 진짜 똥이고 반은 세균입니다. 네. 그만큼 저기 건조 종양을 딱 재봤을 때는 그런 형태라고. 똥똥대 반은 세균이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세균들이 자기 그냥 먹이 따라서 같이 모여있는 같이 거구나. 모여 있는 형태가 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 먹으면 똥 냄새 계속 변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음식에 따라서 세균들이 달라지고 똥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지고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컬러도 다르고 네. 네. 냄새도 다르고 네. 맛도 달라요. 제가 채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채식을 하면 대변이 저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서 퇴비 만들 때 네. 풀이 이렇게 썩히잖아요. 그러면 그 별로 역한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면 실제로 대변에서 거의 그런 냄새가 나고요. 육식을 많이 하면 정말 계란 썩은 냄새, 고기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대변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보면 정말 냄새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저희가 느껴볼 수,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어린 황제가 대변을 보시면 이 어이들이 냄새를 맡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건강을 그걸로 진단을. 네, 대변이나 뭐 소변은 사실 네, 의학에서도 차트를 가지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따로 다 있긴 있습니다. 요새는 이식도 한다면서요. 네. 네? 대변 이식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약간의 케이스 아니면 이제 외국의 논문을 통해서 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대변 이식하고 오는 환자들도 많고 상당히 좀 많이 상용화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똥을 떠서 그냥 바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똥을 진짜 떠서 바릅니다. 그게 약간 걸르긴 해요. 채로. 그렇죠. 네. 번데기는 좀 걸르고. 그래서 바르기 좋게.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시경을 넣나 봐요. 네, 내시경을 네, 그래서 뭐 대장 내시경으로 밑에서 넣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네, 이제 소장이나 12장도 발라요? 12장까지 내시경을 넣고 거기서 이제 쏴주는 형태가 있고 위에는 왜 안 발라요? 네? 위는 그건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힘들겠죠. 네. 12장부터 바른다. 좀 그렇습니다. 12장까지 바르나요? 12지장 안에 내시경을 놓고 그 아래쪽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저기 현찮은 병원에서 하는가 하고 봤더니 네. 어이 이거 마운틴 사이너에서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예. 예? 세계 최고 인류 병원에서 이 대장 이식 수술을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똥 색깔. 옆에 저희 똥물이고요. 예, 똥물. 내시경을 통해서 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장을 떼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그렇죠 대변을. 대변을 네.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저게 분들을. 이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식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장 안에 세균들이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항생제로 뭐 이렇게 싹 재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를 이식하듯이 건강한 균들을 완전히 이식을 해야지만 좋아요.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아니라 페이스트 아니에요? 말하니까 뒤에까지 살아서 이식이라고 여기도 써도 되나는 의문이 갑자기 드네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아. 장기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저런 표현이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남의 몸에 건강한 사람의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네. 이사를 시키는 거네. 이사. 그렇죠. 네. 예? 이식이라기보다는 이주를.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몸에. 네. 어떤 경우에 합니까 도대체? 네? 주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CD프라고 저희가 이제 약자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세균이죠? 일종의 혐기성 세균인데 저희가 장내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있던 그 좋은 세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쟤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막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끊임없이 너무 심한 설사, 전액성 설사, 혈변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입원하거나 해서 항생제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런 게 오겠네. 예, 그렇죠. 이게 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 균 자체는 사실은 뭐 환경에 흔히 존재할 수 있는 균인데 평소에는 우리 장 안을 세균들이 모두 다 싸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쟤들이 저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여기가 허허 벌판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나 차지하면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놈이거든요. 네, 네.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네. 저런 형태가 되죠. 아주 그냥 장이 아주 초토가 돼버려요. 네? 네. 대장을 지금 내시경. 네, 내시경에서 보면 저렇게 노랗게 그 고름이나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염증이 있고 할 텐데 거기다가 그냥 배변을 살포를 하면 네. 낫는단 말이죠. 거의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바로 좋아집니다. 와.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된 게 이제 NEJM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저널에 실린 그 논문에 보면 이제 항생제 요것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항생제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치료했는데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연구가 그냥 아예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다. 이건 네. 이미 그냥 연구 네. 도중에 네. 이건 효과가 네, 있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판명이 요새 뭐 되는구나. 패스트트랙 막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연구가 아예 그냥 패스트트랙 바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감염되면 대변을 살포하면 네. 깨끗이 낫는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해보긴 하는데 재발되거나 낫지 않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배변 이식이 이렇게 되면 엄청 배가 아플 것 같은데. 환자분들 진짜 설사 심하신 분들 보면 이런저런 방법 써도 안 되고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수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불 참선교 부여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말이에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이거죠. 아까 얘기 드린 논문들이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스타디 도중에 그냥 드랍 예. 할 필요가 없다. 네. 푸흡이면 대변 아닙니까? 네. 푸흡의 약속이네요. 네. 야, 좋은 제목 많이 붙였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걸에서 똥 캡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회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거. 네. 예. 우와. 그냥 대변을 동결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 캡슐로 네. 그냥 똥도 먹기 이제 약으로 쓰네요. 네. 이야. 근데 뭐 놔두면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어. 그렇죠. 응? 네. 아끼다니 보물인데 세상에. 이게 또 그냥 똥을 단순히 약간 걸러가지고 이게 제품이 나왔군요. 제가 임상 3상까지 하는 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긴 했는데 이게 진짜 시판되는 신기하네요. 제품이 있는지는 저도 오늘 그래서 양심상 캡슐에 넣었어. 그냥 먹긴 좀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서 이제 이게 캡슐에 녹으면 이제 대장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 안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은 저 안에 그냥 우리가 균을 넣는 거고, 이거는 이제 똥 대변을 넣는 거죠. 미국은 이제 병원비가 비싸다 네, 너무 보니까 많이 비싸죠. DIY. 예, 스스로 대변 이식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은 네. 위험성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유튜브에 쳐보시면 하는 네. 방법이나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캡처한 거고요. 네. 실제로 뭐 정말 이 변이 건강하다고 가정을 하면 뭐 절박한 환자들은 어쩔 수 네. 없겠죠. 네. 근데 이 믹서기를 네. 동원해요 보니까 대변을 이걸로 가는데 대변을- 이거 쓴다면 잘 닦아서 써야지 이거 일회용이죠, 믹서기가. 일회용이지 다시는 음식을 못 가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했나 봐요. 네, 저희도 기사 이제 보니까? 2000 네.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 했더라고요. 이전부터 음. 저기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하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들에서. CDF만 하는 모양이죠, 아직은? 지금 현재는 이제 확실하게 입증된 거는 CDF고요. 지금 그거 외에 다른 여러 질환들에서도 대변 이식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조금밖에 더 못하니까 충분히 하고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반도 못했어요. 공생은 어디에나 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공생하면 대표적인 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근데 이제 얘는 미생물하고도 같이 공생을 한다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공생 형태가 모든 있죠? 동물들이 다 네. 공생을 한다는 개념들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의사는 사람만 자꾸 사람 데이터만 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 공생과 관계된 미생물과 관계된 생물학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검사할 때 뭐 그 혈액 검사 뭐 이런 것만 하는데 네. 대변을 받아서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아날리시스도 꼭 지금 앞으로 뭐 꼭 해야 많이 되겠네요. 하고 있고 네. 차라리 그걸로 통해서 우리 음. 몸에 이제 그게 공생이 깨지면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증상은 아까 뭐 설사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흔하게는 설사나 가스가 많이 차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과미성 대장증후군처럼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패턴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아니 심지어 뭐 암도 유발하고 모두 뭐 이런 그 여러 우리가 가지 그동안에- 모든 질환들을 다 유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발한다라고 질환. 하는 개념보다는 네네. 그런 많은 질병들과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알려져 있고요. 뭐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거의 전신 질환, 여러 가지 면역계 질환들, 그 다음에 뭐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자폐증, 아니면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과도 다 연관되어 다 연관돼 있다고 있다고요? 합니다. 똥캡슐이 만병통치네. 아이고, 네? 아이, 저도 똥 탈래요. 건강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 저기 아까 그 대변 이식하는 그 센터에 똥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 기본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똥을 팔아서. 네, 똥을 왜냐하면 팔아서. 정말 좋은 거기에 모든 대박이네. 테스트에 합격한 그러니까 네. 아무 대변만 쓰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철저히 검증된 검증을 대변만. 해야 된다. 예, 그럼 테스트를 부회장님. 쉽지 않겠네. 아무나 안 지금 받는다.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대변은행이 생겼죠. 생겼어요. 대변은행이 있어요? 네. 야, 동작 그래서 빠르네.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되면 진짜 그 건강한 대변을 카카오은행보다 더 먼저 생겼어요. 기증받거나 대변은행이. 기증받거나 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기지 유산균이라는 게 대장에 사는 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유산균 자체도 네. 일종의 똥의 일종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유산균은- 먹었는데 그렇죠. 가보이기 좀 갑자기 그렇구나. 우리 유산균이 그러니까 유산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있고 네. 여기에도 있고 이 환경과 그래서 환경과 우리 몸이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면 뭐 개념들이 손에 좀 묻어도 뭐 개의치 말아야 되겠네. 똥 좀 묻었다고.
네. 어차피 들어가서 그렇죠. 지정한 게 아니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그럼 꼭 이제 필요한 것. 항상 이 손닦이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요즘 세상에 아주 손닦기가 핫한 이슈인데 이건 어떻게 아, 생각해요? 손 씻으면 안 되겠네요. 네, 뭐 이런 그 전염병이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그것이 분명히 맞긴 한데 왜 아이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자기 대변을 다 만지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지고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었다면 인간한테 그런 행동 패턴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그게 꼭 해롭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많은 동물들에서는 대변을 먹는 똥을 먹는 것들이 많은 그 동물들이 맞아요. 아파트 이렇게 네. 산책할 때 보면은 개 끌고 반려견 모시고 나오잖아요. 그럼 반려견이 똥을 이렇게 먹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핥거나. 네? 개들도 똥을 먹고 그 다음에 파리 왜 똥파리라고 얘기해 똥파리가 앉아서 먹는 거 똥이거든요. 그리고 개들도 똥을 먹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고 그럼 주인이 막 그 반려견을 나무라거나 침실을 때리기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같이 또 이제 이 미생과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얼마나 못 먹였으면. 그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 동물들은 좀 먹어야 되나 보죠, 똥을? 그 똥을 먹어야 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 중에는 꼭 대변을 먹어야 되는 동물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끼인데요. 네. 토끼? 네. 토끼가 이게 왜냐하면 초식 동물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와 같이 이게 위가 4개 있거나 하는 이제 초식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맹장을 가지고 있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맹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애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맹장으로 음식이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세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다 되고 여기서 나오는 똥이 있고요. 이 똥을 얘들은 꼭 다시 먹어야 됩니다. 이 똥은 특별하게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토끼를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항문을 계속 핥아서 거기서 나오는 똥을 먹는 걸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구 항문을? 자기 항문을. 자기 항문? 토끼가? 그래서 그 똥을 먹고 그걸 소화시킨 똥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진짜 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토끼와 같은 이제 그 커다란 맹장을 가지고 있는 초식 동물들은 자기 똥을 다시 먹어야 돼요. 그럼 똥을 두 종류로? 네, 두 종류로 놉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보면 이게 똥이 다릅니다. 토끼 똥이라는 거, 동글동글한 거, 그거 진짜 똥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맹장에 들어갔다가 발효가 된 영양분이 풍부한 똥. 그 똥은 이제 세코트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맹장을 저희가 의학 용어로 시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똥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은 미생물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영양분 결핍으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신기하네. 네. 네.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되새김질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소에서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여기서 발효를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쟤네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장님 또 다른 스케줄이 있고 해서 오늘 제가 방송을 세팅을 하느라고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재밌는 여기까지는 할까요? 네. 피부에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를 하는 역시 장애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또 있는 모양이죠. 우리 피부에 온갖 세균이 바글바글하다는 건 알려지고 심지어 잘 때 얼굴에도 균이 막 바글바글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 피부에도 항상 상대하는 균들이 있고. 근데 그건 공생관계인가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주는 게 있고 우리가 걔네한테 주는 게 있고. 알코올 같은 걸로 강한 스킨으로 바글바글 다 전멸시키면 안 되겠네, 그것도. 그게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세균들이 이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독한 세균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아. 보면 공생세균은 장도 마찬가지지만 음. 얘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 몸이 걔네들과 맞서서 소위 싸워야 말하는 될 기회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항생제에 써서 네. 장내세균이 죽으면 그렇죠. 나쁜 놈들이 번창을 나쁜 놈들이 하잖아요. 번창하고. 똑같은 원리네. 네,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위생이 강조되는 그런 생활 요새 같은 습관이 때. 네.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세수도 좀 가끔씩 하고 자주 씻으면 안 되겠네. 게을르게 좀 살아야 되겠네. 근데 이제 요즘 또에서 부지런히 이제 뭐 손세정제니 네,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요새.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거칠어지고 있고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비누보다 그냥 적당히 흐르는 물에 이제 씻는 네. 사람들도 있지 네, 네.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2번을 씻는다면 네, 한 번은 예, 그냥 아침에는 비누를 쓰지만 밤에 잘 때는 그냥 물로만 씻습니다. 그것도 하는 방법이겠네. 아, 여자분들 화장 많이 하는 건 이 생태계에 나쁠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부모 영향이 있겠죠. 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 진화하면서 노출된 그런 물질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피부에 계속 바르면 앞으로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고려한 화장품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려워.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균들 게 나와요. 다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야. 그런 제품들을 실제 만들고도 있고요. 특히나 네. 이제 뭐 몸의 채취,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서양 사람들 냄새 나잖아요. 네, 그 뿌리는 균들도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향수 뭐 네. 이런 거 있고.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그런 것도 좀 네.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으로 못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다음 주에 다 안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올라요.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7시, 다음 주는 7시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조